안녕하십니까.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경북 모의평가 국어 1회 해설을 맡은 청도고등학교 교사 조성덕입니다. 여러분들 이때까지 3학년 동안 공부 열심히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능이 앞으로 한 50일 정도 남았는데 항상 선생님도 이 시점이 되면 마음이 설레고 두렵고 이런 마음들이 양면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목표를 다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은 여러분들의 어떤 문학 방향성을 위해서 50일 동안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최적의 문학 성적을 받을 수 있을지를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공부하시고 수능 대박 화이팅입니다. 선생님이 제시한 D51 영역별 학습법 중에서 이제 문학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원 기출 10개년 작품들을 이제 목록화하고 이제 갈래별 출제 패턴과 빈출 주제를 분석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문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출된 문제도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패턴들과 빈출 주제들을 공부하면 여러분들이 생소한 지문이 나오더라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문제를 풀다가 틀린 문제를 다시 한 번 더 복습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틀린 문제에서 근거를 찾는 연습을 하는 것은 선지의 판단의 논리력, 사고력을 강화할 수 있는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매일 아침 문학 지문 한 지문씩을 푸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런 건 마찬가지로 꾸준한 독해 감각과 이런 문학의 감각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세 가지의 팁들을 꼭 실천하셔서 꼭 좋은 성적, 꼭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화이팅입니다. 안녕하세요. 18번부터 23번 이제 문학 작품을 이제 분석할 조성덕 선생님입니다. 이제 18번부터 23번 우리가 핵심 내용을 보고 그다음에 문제를 분석하는 그런 해설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두석의 이제 성액꽃 같은 경우에는 추운 겨울 버스 창문에 핀 성액꽃을 보면서 이제 서민들이 고단한 삶의 흔적과 그 속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시입니다. 이제 키워드는 차가움 속에 따뜻한 연대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조지훈의 산상의 노래 같은 경우에는 절망적인 과거를 이겨내고 높은 산마루에서 희망과 새로운 삶의 의지를 노래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수직적 상승 이미지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김시습의 애무리 작품입니다. 애무리 작품은 만물을 사랑하되 인간 중심의 질서 안에서 절제하며 다스려야 한다는 유교적 가르침을 담은 고전수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교적 바로 실용주의가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이제 문제로 넘어가서 핵심 내용들을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번 문항 이제 공통점을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정답이 몇 번일까요? 정답은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1번이 되겠습니다.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주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왜 1번이 정답이 되는지 우리가 알아야겠죠. 먼저 주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라고 하는 부분과 주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하는 부분과 유사한 문장 구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라는 걸 두 가지를 체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에서 뭐뭐던가, 가 작품에서 뭐뭐던가 그리고 뭐뭐의 아름다움 이런 것들이 이제 유사한 문장 구조가 반복이 되고 있고요. 감정을 고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나에서는 1년과 마지막 년이 높으디 높은 산마루,
무엇을 뭐뭐 하는가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1년에서 보시면 높으니 높은 그리고 무엇을 뭐뭐 하는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에서도 보시면 우리가 뭐뭐입니다. 뭐뭐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종결 표현이 나오고 있죠. 뭐뭐입니다. 그 다음에 뭐뭐 하지 않는다. 이런 형태를 띠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단정적 어조를 반복한다고 우리가 자신의 주장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라는 걸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번을 보시면 이제 오답을 우리가 한번 파헤쳐 봐야겠죠. 먼저 2번 보시면 시간의 흐름을 통해 대상이 변화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에서 새벽이라는 특정 시간대의 경험에 집중하고 다에서는 논리적 설명이라 시간적 흐름이 중심이 아니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에서 해당 사항이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두의 공통점이 아니라는 거겠죠. 그래서 3번을 보시면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통해서 대상과의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보시면 다에서는 어떤이라는 가상 청자가 있지만 다에서는 우리가 가상 청자가 있다. 다에서 청자가 있지만 우리가 어떤이라는 가상 청자가 가하고 나 화자는 독백에 가깝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틀렸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4번 보시면 특정 거리가 특정 계절을 드러내는 표현을 사용하여 대상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게 있습니다. 특정 계절. 보시면 특정 계절감을 나타내는 시어는 이제 가에서 엄동혹한이 있죠. 엄동혹한이 있습니다. 가에서 등장한다 하게 되겠습니다. 겨울이 명확하지만 달은 어떤 계절이 없다. 달은 계절이 없다. 그래서 틀렸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5번 보시면 이제 문답 형식이 나와 있죠. 대상과의 문답을 통해서 화자의 인식이 심화되는 과정을 볼 수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다는 문답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다는 문답이 오케이, 문답이 맞습니다. 문답이 맞지만 가와 나는 해당되지 않는다. 가와 나는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항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제 19번 문항입니다. 19번 문항은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 먼저 정답을 한번 살펴보기 전에 보기를 우리가 꼼꼼하게 분석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학에서 심미적 태도, 여기서 이제 심미적 태도란 우리가 문학 개념어가 나옵니다. 대상을 미적으로 인식하고 그 가치를 판단하는 주체의 관점을 의미한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미적으로 인식하고 주체의 관점을 의미한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상 주체는 대상의 외적 형태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기도 하지만 대상의 이면에 담긴 윤리적, 사회적 가치를 발견하며 미적 체험을 심화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두석의 성의꽃에서 화자는 성의꽃을 통해 이러한 심리적 태도의 변화를 보여준다. 이 심리적 태도에 계속 이제 주의를 좀 하셔서 보셔야 된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화자는 처음에는 성의꽃의 화려하고 정교한 모습이 자체에 주목하는 형식적 현미관, 이제 형식적 신미관이라는 또 용어가 등장합니다. 이내 아름다움이 근원이 서민들의 삶의 숨결에 있음을 깨닫고 공동체적 가치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데까지 나아간다 라는 게 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화자는 아름다움에 내재된 애환을 포용하며 윤리적 성찰이 결합된 복합적인 미의식에까지 도달한다라는 게 바로 보기의 전체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기가 우리가 추구하는 바를 정확하게 맥락을 먼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기에서는 첫 번째로는 형식적 신미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미관의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1단계가 되겠죠. 1단계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바로 이제 공동체의 가치를 발견하는 거겠죠. 공동체의 가치 2단계가 되겠죠. 2단계. 마지막으로 복합적 미의식의 단계가 되겠습니다. 바로 복합적 미의식의 단계가 되겠습니다. 3단계가 되겠습니다. 요 보기 내용들을 우리가 정리를 하자면 형식적 신미관에서 공동체적 가치를 투여해서 이제 복합적 미의식의 단계까지 흘러간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품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시면 화자의 생각이 이런 형태로 흘러간다는 걸 이해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성의꽃에서 민중의 삶, 그리고 성의꽃, 먼저 성의꽃이라는 성의꽃. 그 다음에는 바로 뭐가 되겠어요? 이제 민중의 삶. 마지막으로 동지였던 친구 얘기 나오죠. 친구. 복합적인 미의식의 단계로 나아가는 이런 과정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부터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몇 번이 될까요? 정답은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왜 4번인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4번인지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먼저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새벽 달리는 시내버스가 차창에 웬 치장을 하고 있다고 한 것에서 대상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심미적 태도를 볼 수 있군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겁니다. 그러면 달리는 시내버스가 뭐가 되겠습니까? 달리는 시내버스. 차창에서 선연히 피는 꽃들을 통해서 뭐예요? 차창에서 치장을 하고 있다고 한 것에서 뭐예요? 지금 이 대상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어떤 심미적 태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외적 형태에 주목하는 바로 심미적 태도를 볼 수가 있다는 게 되겠습니다. 심미적 태도. 그래서 맞는 내용이 되겠죠. 심미적 태도를 볼 수 있다는 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가 선연히 피는 꽃에서 대상의 외적 형태에 주목한 형식적 심미관을 볼 수 있다. 마찬가지입니다. 선연히 피는 꽃도 어떤 형식적 심미관을 볼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녀, 총각, 아이, 어른의 입김과 숨결이 성의꽃을 표현했다는 것은 화자의 심미적 태도가 공동체적 가치의 아름다움으로 발견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녀, 총각, 아이의 입김과 숨결이 꽃을 피웠다는 인식은 뭐예요? 지금 당연히 이게 뭐예요? 어떤 거죠? 공동체적 가치 그대로 나와 있죠. 공동체적 가치가 드러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맞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래서 5번, 4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의꽃을 전람에 온 듯 자리를 옮겨 다니며 본 행위는 성의꽃의 아름다움에 내재된 삶의 애환을 성찰하여 복합적 미의식에 다다랐군, 도달하였군 그랬는데 마지막 뭐예요? 여기서 외적 형태의 아름다움의 외적 형태에 감탄한 거죠. 외적 형태에 감탄하는 거지. 이 복합적 미의식은 몇 단계 있습니까? 우리 복합적 미의식은 바로 3단계였습니다. 3단계. 그래서 복합적 미의식은 3단계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3단계. 그렇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5번 보시면 마지막으로 친구를 떠올리며 개인의 문제를 공동체의 문제로 이제 삼았는 거죠. 그래서 성의꽃 한 입 지우고 친구를 떠올리는 것은 윤리적 성찰을 통해 공동체의 문제와 개인의 문제를 연결하며 미적 체험을 심화한다. 바로 3단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3단계. 그렇기 때문에 제가 4번이 정답이라는 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어려운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넘어가셔가지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20번 문항입니다. 20번 문항도 이제 보기 문항이고요. 보기를 바탕으로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보겠습니다. 우리 보기부터 먼저 한번 분석을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서두에 수직적 공간성이라는 개념을 꼭 한번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 해당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수직적 공간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대립적 시간성을 통해 이제 주제를 형성한다. 바로 나 작품 산상의 노래죠. 산상의 노래. 산상의 노래가 되겠습니다. 산상의 노래가 되는데 이 수직적 공간성 그 다음에 대립적 시간성을 통해서 뭐 주제를 형성한다라는 게 하나의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래서 산마루라고 하는 수직적 공간은 화자가 지상의 고통을 벗어나 초월적 세계를 마주하여 내적 강인함을 획득하는 강소이다 라게 되겠습니다. 내적 강인함 보겠습니다. 또한 밤과 아침으로 대표되는 대립적 시간은 절망의 시간에서 희망의 시간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보여주며 이는 화자의 지사적 품격과 맞물려 나타난다는 게 있습니다. 지사적 품격은 바로 이제 홀로 이제 우뚝 선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자, 1, 2, 3, 4, 5번 한번 차례차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높으디 높은 산마루에서 낡은 고목에 못 박힌 듯 기대어 있는 모습은 과거를 의지하며 견뎌온 화자의 내적 강인함을 보여주는군 그랬습니다. 그래서 낡은 고목에 박힌 듯 기대어 여기 낡은 고목에 박힌 듯 기대어 여기에 있는 모습이 내적 강인함이라고 이제 해석을 했는 거겠죠. 내적 강인함. 자, 요 모습이 바로 화자의 어떤 내적 강인함이라고 해석했지만 못 박힌 듯 울어왔는가 등의 시어는 뭐예요? 절망과 고통에 억압된 수동적이고 무기력한 과거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여기서 무기력한 과거의 모습이다. 과거의 모습이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무기력한 과거의 모습이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적 강인함은 뒤에도 나오겠지만 절망을 극복한 후에 이제 아침에 이르러 이제 획득하는 것으로 1번의 시, 이제 산상의 노래의 시의 전개 과정과 어떤 반대로 해석한 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번부터 또 오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부터. 자, 긴 밤의 시간이 아침의 시간으로 전환되는 것은 고통의 시간이 희망의 시간으로 변화하는 대립적인 시간성을 드러내주는군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뭐예요? 긴 밤의 시간이 뭐예요? 아침의 시간으로 된다는 것은 어떤 거죠? 절망에서 희망으로 변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변했다. 우리가 정확하게 맥락을 짚는 거죠. 정확하게 희망, 대립적 시간성을 보여준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3번 보시면 산마루라는 수직적 공간은 꽃다운 하늘에서 느끼는 것은 화자가 초월적 세계를 마주하고 있음을 드러내는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산마루라는 수직적 공간은 지상의 고통을 벗어난 초월적 세계와 마주한다는 의미의 뭐예요? 우리가 보기 내용이 그대로 나와있죠. 보기하고 일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보시면 즐거이 구름 끝에 노래 부르고 향기로운 쌀이순을 사양하는 상황은 화자가 수직적 공간에서 기대하는 희망적 상황을 드러내는 거 그랬습니다. 그래서 새들이 즐거이 노래하고 사슴과 토끼가 평화로운 모습은 뭐예요? 화자가 기대하는 뭐예요? 희망적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는 게 지금 맞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5번 보시면 옷자락을 날리며 홀로 서서 노래를 부르는 행위는 흔들리지 않는 화자의 지사적 품격을 드러내는 곳. 마지막 연에서 뭐 있었습니까? 홀로 서서 있었죠. 홀로 서서 노래하는 행위가 어떤 시련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바로 홀로 꿋꿋이 서 있는 지사적 품격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0번 문제까지 정리가 됐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셔서 21번 문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문항. 자, 21번 문항 이제 다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고르는 겁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 고르는 거고요. 자, 먼저 1번 만물을 다루는 행위의 궁극적인 목적을 백성을 구제하고 잘 살도록 하는 것에 두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을 다루는, 만물을 다루는 궁극적인 목적이 백성을 구제하는 데 있다는 것은 뭐예요? 늙고 병든 백성을 구제하기 위해서라고 우리가 본문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1번이 맞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만물을 다루는 행위하고 뭐하고 연결할 수 있습니까? 백성을 구제하는 거하고 연결할 수 있다는 게 되겠습니다. 만물과 백성을 구제하는 거하고 연결할 수 있다는 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태강과 공숙단의 사례를 들어 도를 넘는 사냥은 경계해야 한다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태강과 공숙단의 이 사례를 통해서 지나친 사냥을 하면 안 된다. 우리가 적당히 사냥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의 근거가 있었죠. 이것도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본문에 그대로 배치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 보시면 사람에 대한 사람과 만물에 대한 어짐을 어떻게 구분해야 된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서술자는 군자가 만물을 대할 때 사람을 대하는 사람과 어떻게 구별하여 절제된 어짐의 태도를 지녀야 한다고 본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어짐과 구별해야 한다는 것은 뭐예요? 어떻게 이 서술자의 핵심 내용이 됩니다. 핵심 내용입니다. 어떤 유교적 측면입니다. 유교적 사상의 어떤 측면에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번 보시면 만물이 지닌 살고자 하는 본성을 따르는 것은 하늘과 땅의 덕을 본받는 행위로 보고 있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만물이 살고자 하는 어떻게 본성을 따르는 것이 하늘의 덕을 본받는 것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글에서도 있죠. 그것도 맞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될 것 같습니다. 자, 5번이 되는 이유는 뭐예요? 이 글의 핵심 논리는 어떤 겁니까? 핵심 논리는 만물을 사랑하되 백성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적당한 살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살생도 정당화될 수 없다. 완전히 정면으로 배치되는 그런 선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22번 문항 보겠습니다. 22번 이제 기역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겠습니다. 자, 기역이 뭐였죠? 기역이 우리가 돌아가셔서 한번 보시면 노래였죠. 기역이 노래였다라는 게 됐습니다. 기역은 노래가 되겠죠. 노래가 됐었고, 두 번째로는 뭐가 되겠습니까? 다의 노래입니다. 다의. 여기는 나의 산상의 노래에서 노래가 되고,
우리는 다에서 어떤 노래가 된단 말이죠. 노래. 요 두 가지 노래가 어떤 차이가 있을지 우리가 잘 구분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먼저 1번 기억은 뭐예요? 고독을, 개인의 고독을, 니은은 공동체의 화합을 드러낸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번의 노래에 보시면 이제 홀로 부르지만 절망을 극복한 충만한 어떤 상태이므로 이 고독과는 거리가 멀다. 이 고독은 아니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니은은 공동체의 화합을 드러내기보다는 어떤 판단입니다. 판단. 우리가 판단하는 그런 상황이죠. 어떤 시경의 노래가 나오는 거죠. 2번 보시면 우리가 어떤 내용인지 봅시다. 기억은 생명력의 회복을, 기억은 생명력의 회복을 우리가 니은은 행위에 대한 판단을 드러낸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생명력 회복 봅시다. 우리가 노래는 시들은 핏줄에 피가 도는 절망의 극복의 과정을 부르는 것이고 어떤 이것이 바로 생명의 회복이 되는 거죠. 생명의 회복. 니은은 어떻게 될까요? 한 번 쏘아 돼지 5을 잡는 사냥행위를 어진 것이라고 평가하는 어떤 평가의 내용이다. 바로 판단이죠. 정답이 2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2번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셔가지고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기억은 앞날에 대한 기대를, 니은은 지난날에 대한 회한을 드러낸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기억은 이제 회복된 현재를 노래함으로 앞날에 대한 기대를 볼 수 있지만 뭐예요? 니은은 뭐예요? 지난날에 대한 회한 맞습니까? 회한이 아닙니다. 그래서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4번은 이제 기억은 정서를 드러낸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정서를 드러낸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기억은 정서를 드러낸다 알 수 있고 니은은 모두 인물의 정서를 명시적으로 드러낸다라는 걸 보시면 니은은 뭐예요? 논리적 판단입니다. 니은은 아니다. 논리적 판단이다. 논리적 판단이다 라는 게 되겠습니다. 논리적 판단이다 라는 게 되겠습니다. 5번 보겠습니다. 기억과 니은은 모두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드러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기억은 뭐예요? 자연과의 교감이 맞겠죠. 그 니은은 뭐예요? 시경을 인용한 것이므로 뭐예요? 인간 행위에 대한 거죠. 자연과 교감은 아니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도 틀렸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22번 문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23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3번 문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번 보기를 참고해서 나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시면 먼저 보기부터 먼저 분석을 하겠습니다. 보기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바로 자연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어떤 명확한 구분입니다. 그래서 나와 다는 모두 인간이 아닌 대상과의 관계를 통해 삶의 방향성을 모색한다는 공통점이죠. 먼저 삶의 방향성을 모색한다는 이 공통점이 있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관계의 양상과 지향점에서는 차이가 난다. 어떤 차이점도 우리가 봐야겠죠? 차이가 난다라는 게 어떤 차이인지 보자고. 나의 화자는 자연을 매개로 고통의 시간을 벗어나 이상세계를 지향하고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고자 한다. 자연과의 교감까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 다의 서술자는 자연 만물을 인간 중심의 질서 안에서 다스려야 할 대상으로 여긴다. 다스려야 할 대상으로 여긴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절제를 통해 백성에 이롭게 한다는 어떤 사회적 목표를 지향한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포인트로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지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부터 보시면 나에서 시들은 핏줄이라는 고통이 햇살이라는 자연의 교감으로 해소되는 것은 적절한 게 되겠죠. 나에서 시들은 핏줄과 메마른 입술로 드러나는 화재의 고통이 햇살을 맞으면 해소된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까요? 자연과의 교감이 되는 게 맞겠죠. 그래서 1번이 일단 맞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답이겠죠. 그래서 2번 보시면 다에서 낚시질은 하되 그물질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제시한 것에서
만물을 다스려 백성을 이롭게 한다는 목표가 드러나는군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만물을 다스려 백성을 이롭게 한다는 건 뭐예요? 절제를 하는 거죠. 절제를 하는 거다. 절제 원칙이다.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 보시면 다에서 사람이 다치지 않았느냐 라고 물은 공자의 일화에서 인간 중심의 질서가 나타나는군. 맞겠죠? 공자의 일화는 사람보다 만물을 우선시하는 인간 중심의 질서가 확실히 드러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번 볼까요? 나의 화자는 다의 서술자는 모두 자연을 있는 그대로 보존하자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보존입니까?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게 아니고 뭐예요? 다는 뭐예요? 낚시질은 하되 그물질은 안 한다. 이런 어떤 관리의 원칙이죠. 관리. 자연을 어떤 관리를 하자. 자연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적당하게 우리가 절제하면서 이용하자라는 그런 측면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셔서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나에서 맑은 바람은 자연으로부터 받은 정서적 위안을 나타내며 다의 잔치와 제사는 백성을 위해 만물을 이용하되 적당한 정도를 짐작해야 한다는 절제의 원칙을 보여주는 것 정확한 내용이 되겠죠. 맑은 바람은 정서적 위안이 되는 어떤 시효가 되겠고요. 잔치와 제사가 뭐예요? 절제된 이용을 보여준다. 잔치와 제사를 하기 위해서 사냥을 하고 이렇게 행동을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절제의 원칙을 보여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3번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셔가지고 이제 현대소설입니다. 현대소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소설 바로 김승욱의 이제 차나 한 잔 작품입니다. 차나 한 잔 작품인데 이제 1960년대 이제 서울로 이제 우리가 한번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김승옥 작가 같은 경우에는 4.16 혁명 세대를 대표하고 근대화 과정에서 개인이 느끼는 불안과 소외를 섬세하게 이제 포착한 작가로 이제 평가받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의 이제 주인공 그는 주체성을 잃고 도시의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인물입니다. 그의 내면을 한번 이제 우리가 보면서 문제를 잘 한번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4번 보시면 24번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윗글에 나타난 그에 대한 이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시면 적절한 것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1번부터 체크를 하면 그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 어떤 거죠? 먼저 결혼식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까? 여기서 취업에 함께한 낙방한 여자와 결혼식을 올렸다라는 게 되겠는데 여기서 결혼식에 대한 언급이 아예 없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이 결혼식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게 되겠고 2번 보시면 약사에게 반복 질문을 던져 불쾌감을 유발한 것은 그가 아니라 다른 소설의 인물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약사에게 불쾌감을 유발하였다기보다는 다른 소설의 인물. 그는 오히려 이제 짜증이 나서 뭐예요? 마이크로싱 이러면서 이제 투덜댈 뿐이었다라는 걸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3번 보시면 자 약사의 흉터 나오는 내용이 나오죠. 흉터에 대한 약사의 말을 듣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약사의 흉터를 보고 뭐예요? 콧등이 시큰둥해졌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등장했을 겁니다. 동정이나 연민을 느낀 것이지 어떤 냉소의 반응과는 우리가 거리가 있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4번 보시면 자, 어떤 내용인지 자신도 생계의 수단을 어떻게 이어가겠다고 생각하였다라는 지문에 이제 오늘의 분야의 만화를 구상해야겠다라고 했는 부분에서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화 그리기가 자신의 일이고 어떻게 앞으로 계속 이어가야 할 생계 수단이다 라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4번이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5번 보시면 삼류대학 이제 진학을 마치고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원하던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자 바로 입다하여 만화를 연재하였다. 자, 삼류대학 사회학과를 마치고 입대했다고 했으므로 대학 진학이 실패 후
바로 입대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5번도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5번 이제 A와 B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가 찾는 겁니다. A하고 B하고. 우리가 A하고 B하고 문제 한번 볼까요? A하고 B하고 문제 한번 보시면 자, 그는 잡념을 없애기 위해 베개에서 머리를 약간 뒤로 돌려 머리를 몇 번 흔들었다. 오늘 분의 만화를 구상해야 했다. 엊그제 저녁 그려놓았어야 하는 건데 그 구상만이라도 해놓았어야 하는 건데 하고 그는 자신을 나무랐다. 엊그제 도대체 무엇을 했었나 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A가 되겠고요. 자, B 부분을 보시면 그런데 그들은 좀이라는 부사를 집어넣어서 듣는 사람에게 환장하게 만들어버린다. 다음에 좀 만납시다. 어쩌면 당신에게 일자리를 얻어줄 수도 있을지 모르니까 요인가 생각해보라. 그렇게밖에 들리지 않은가. 그는 아침 나절에 그가 관계하던 신문에서 문화부장에 속 키우던 일이 생각났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셔서 A, B의 공통점이 어떤 건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그는 잡념을 없애기 위해서 머리를 몇 번 흔들었다처럼 행동을 보여주다가 엊그젠 도대체 무엇을 했었나처럼 그의 머릿속으로 갑자기 쑥 이제 들어간다 이런 거예요. 보시면 서술자의 말과 인물의 속마음의 구분이 없어 섞여서 제시되면서 독자는 인물에게 깊이 몰입된다라는 걸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 장면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하여 사건을 입체적으로 그려내고 있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3인칭 계속 유지되고 있죠. 3인칭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 그래서 적절한 거 아니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술자가 어리석었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서술자가 인물의 행동이나 감정에 대해 직접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서술자가 그는 어리석었다처럼 직접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은 없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3번 보시면 동일 사건에 대한 서술자와 인물의 서로 다른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게 되겠습니다. 인물의 관점이 다르다기보다는 서술자가 인물의 관점이 거의 어떻게 동화되어서 나타난다는 게 됩니다. 거의 동화되어서 나타난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4번 되겠습니다. 4번 서술자가 특정 인물의 내적 독백을 통해 독자에게 질문을 건네고 있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질문은 인물의 내적 독백이지 독자에게 건네는 질문은 아니다. 독자에게 질문 건네는 게 아니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정답이 5번이 되겠네요. 이야기 밖으로 어떻게 서술자의 진술과 인물 중심의 내면 심리가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다. 어디요? 어떻게 인물 속으로 들어간다 그랬죠. 인물 속 깊이 몰입하게 되는 이런 내용들이 바로 5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문제로 한번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6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역과 니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겠습니다. 자, 기역, 니은이 뭔지 한번 우리가 보셔야겠죠. 기역, 니은이 뭔지 한번 볼까요? 박 두 가지였습니다. 약방과 박 두 가지였습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역은 어떤 겁니까? 기역은 자발적인 의지로, 니은은 타의로 이동한 공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번부터 보시면 자발적인 의지로 뭐예요? 약방과 박시도 약방과 박 두 가지였습니다. 두 가지가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방과 박 두 가지인데요. 그래서 먼저 1번과 2번, 4번, 5번 전부 다 이제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은 이제 3번이 먼저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 2번, 4번, 5번은 모두 한쪽 또는 양쪽에서 해당하지 않는 이제 부적절한 이제 설명이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한번 보면 니은에서 과거를 회상하기는 하지만 이 밖에서 과거를 회상하기는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성찰하는 깊이까지 이제 도달하지는 않았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3번이 정답이 되는 이유는 약방, 기역 약방에서 그가 설사약을 먹기 위해서 들른 곳이므로 이제 신체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공간이다 라는 게 되겠고요. 자, 그리고 반면 니은 기일에서 이제 밖에서 카메라맨을 따라 만나 불쾌한 과거를 회상한 뿐 어떠한 필요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공간이다 라는 게 되겠습니다. 어떤 충족시킨다는 설명, 기억은 나와 달리가 보이죠. 충족시키는 공간 두 가지가 요 함정이었다 라는 게 되겠습니다. 3번이 정답이 되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2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보시면 이제 3점짜리 문제가 되겠고요. 자, 먼저 보기는 어떤 내용인지 볼까요? 보기는 이제 핵심 키워드는 이제 1960년대 산업화입니다. 산업화에서 도회적 이제 어법, 진심을 숨기는 모호한 말투입니다. 이제 도회적 어법이라는 게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된다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960년대에 진행된 산업화는 경제적 효용성을 중시하였고 그 결과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개인은 소비 사회의 주변부로 밀려나 정체성 형성에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했던 내용입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도시의 세련됨을 표방하여 냉정함이나 비장함을 감추는 모호한 표현 속에서 형식적 관계를 유지하려는 뭐예요? 이 도회적 어법을 사용하였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이는 진실한 소통을 가로막는 위선적인 방식으로 타인에게 고통과 불안을 유발했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정답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지 이제 27번을 한번 보시면 선지 26번이네요. 26번을 보면 우리가 이제 보기에서 먼저 한 지붕 아래, 한 지붕 밑에 이제 여러 세대가 있고 이 집에 방을 한 칸으로 내어 사는데 경제적 효용성을 중시하는 사회에서 소외된 개인의 불안정한 처지를 엿볼 수 있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 그가 이제 우연 속에서 자신을 맡겨버린 습관에 대해서 어떤 역겨워한 원인을 보기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어떤 도회적 어법이라고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지문에서 역겨움은 어쩌다가 연속이었던 자신의 삶, 그러면 주체성 없이 살아온 과거에 대한 자기 혐오에서 비롯된 거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번 이제 선지를 쭉 한번 보시면 2번 선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메라맨의 다음에 좀 봅시다라는 애매한 말투는 보기가 설명하는 형식적 관계를 유지하려는 어떤 도회적 어떤 어법의 예시가 되겠고요. 5번 선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치 많아 좀이라는 말은 해고통보라는 비정한 현실을 감추는 위선적인 대표적인 사례로 보기의 설명과 부합한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셔서 다음 문제는 우리가 이제 바로 이제 우리 조선시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제 지문에는 바로 출세곡입니다. 조인의 출세곡이라는 작품과 나는 바로 부북일기가 되겠습니다. 부북일기. 자, 아주 짧은 내용이지만 우리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셔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먼저 이제 조인의 출세곡과 이제 박계숙의 부북일기를 통해서 어떤 고전 시가의 어떤 특징들을 한번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부북일기 같은 나의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딱 세 줄이지만 우리가 2대에 걸쳐서 군대 일기를 쓴 내용인데 매우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는 내용입니다. 군대 현실을 힘들었던 군생활, 동료들과의 관계, 뭐 어떤 뭐 다양한 즐거운 이야기들이 나와 있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편으로 이제 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28번 문항 보시면 나의 표현상 특징에 대해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시면 이제 우리가 가나 이제 두 가지 작품들을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가에서 이제 내용들을 한번 유출을 해보시면 자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이 정답이 되는 이유가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먼저 이제 3번 같은 경우에는 출세곡에서는 적객은 무슨 죄인고라는 내용에서 네 안이 슬퍼하며 이렇게 기약할까 등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의문의 형식 뭐죠? 이게 서리법이죠. 서리법. 서리법이 계속해서 드러납니다. 서리법. 서리법이 드러난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나의 부부길기에서는 의문의 형식이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에서는 서리법이 드러나지만 나에서는 우리가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게 되겠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셔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에서 감정이입된 자연물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서 감정이입된 화자의 애상감을 심화하고 있다. 뭐요? 감정이입된 자연물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자연물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에서 뭐예요? 명령적 어조 없습니다. 명령적 어조가 없는 내용이 되겠고요. 통해 인식을 저랑 드러내고 있다는 게 되겠습니다. 답은 아까 전에 설명드렸듯이 뭐예요? 서리법, 가서리법, 나 해당되지 않는다. 의문 형태 없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나번 공간의 이동은 가에서 또 이제 흥인문 내달아 천령 등으로 뚜렷하게 나타난다라는 게 되겠고요. 그래서 5번 같은 경우에는 가나 모두 대구를 통해 자연 경물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5번은 가에서는 보이지만 나에서는 어떻게 뚜렷하지 않다. 자연 대구를 통한 모습.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셔서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된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나 좀 내려가셔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9번 문제를 보시면 이제 정답은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4번.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A에서 C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찾는 건데요. 정답이 4번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문을 한번 보시면 A가 전란 후 변방 백성 피와 살이 말랐으니 조정의 신하들은 아는가 모르는가 백두산 한 줄기 장백산이 되어 있어 천리를 가로막아 강토를 나눴거든. 진이 펼쳐지고 고을을 버렸으니 안팎의 험한 땅은 장하기도 끝이 없다 라는 A 내용이고, B번 같은 경우에는 군영에서 일이었고 막사가 한가한 때부터 기녀와 함께 산 술동이를 기울이려부터 쭉 눈가루가 날리는 것까지 이제 B가 되겠습니다. C번 같은 경우에는 버들잎 쏘는 묘기로 승부를 다투거든 마무리 지은 미녀들 좌우에 벌려있어 아쟁이며 비파를 타거니 켜거니 아리따운 여인들을 부추거니 부르거니 봄 경치도 끝이 없고 풍경이 끝이 없으니 한바탕 봄놀이 시름직하지만은 고향을 바라보니 험한 곡에 가려있고까지가 C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에서 C에 대한 우리가 적절하지 않은 내용들을 한번 골라보시면 정답은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4번은 어떻게 되냐면 자, B에서 은빛산 눈가루 산에 쌓여있던 날이 피는 경치라고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앞구절에 구름인 양, 눈인 양 파도에서는 알 수 있듯이 모두 뭐다 이건? 파도에 비유한 거다라는 게 있어요. 파도에. 은빛산은 솟구치는 파도의 모습. 눈가루는 부서지는 물보라를 의미하죠. 그래서 비유를 실제 풍경으로 이제 착각한 뭐가 되겠죠? 완전한 이제 우리가 오답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 A에서 전란 이후 변방백성의 고통이 지속되는 현실을 안타깝게 바라보는 화자의 현실이 드러난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A에서 보시면 전란 후 변방백성의 피와 살이 말랐으니 조정의 신하들은 아는가 모르는가 라며 백성의 고통을 안타까워하는 시선이 잘 드러납니다. 자, 2번에서는 B에서 원수대 주변의 자연 경치를 구경하는 화자의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원수대에 올라 맑은 경치를 구경하는 뭐예요? 이 풍류를 즐기는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C에서 한바탕 봄놀이를 즐기면서도 고향을 바라보니
그리워하는 복합적인 정서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5번 보시면 B에서는 군영에서 일이 없고 막사가 한가한 때의 여유로움을, C에서는 버들잎 쏘는 묘기, 부추거니 하는 흥겨운 분위기를 잘 보여줍니다. 흥겨운 분위기, 그 다음에 여유로운 분위기, 이런 것들이 잘 느껴진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를 바탕으로 가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보기에서 말하는 거는 바로 가에서 어떤 거죠? 보기에서 만리 밖에 이 한 몸이 다 잊었으라를 이제 부당한 처우를 받는 모습으로 어떻게 해석했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구조는 임금께 이제 절하고 칼을 짚고 돌아서는 맥락에서 볼 때 어떤 개인적인 안위를 버리고 공적 책무를 다하겠다는 다짐으로 읽는 게 이제 타당하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보기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작가는 모두 북방 지역의 관리로 부음하는 유사한 상황에 처했지만 이에 상하는 방식에서 차이를 보인다. 가는 작가가 자신의 소외된 정치 현실을 불합리하게 여기며 그러한 자신의 처지에 대한 불만과 고뇌를 표출하고 있다. 가는 표출하고 있다는 게 되겠죠. 이와 달리 나는 주어진 열악한 상황에서 매몰되지 않고 이를 유교적인 이념으로 성화시키며 현실을 긍정하려는 자세를 드러낸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했던 부분을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용을 한번 보시면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가에서 임금께 절을 올리고 칼을 짚고 돌아서며 그다음에 만리밖 국경에 대한 이 한 몸이 다 잊었다는 표현에서 부당한 처우를 불합리하게 여기는 모습이 드러나는군 그랬죠. 그래서 뭐가 됐습니까? 여기서 어떤 겁니까? 잊었다는 부당한 처우를 불합리하게 여기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했다. 뭔가 불만이 있다는 게 있죠. 불만이 있다. 그래서 1번 바로 정답이 되겠네요. 1번. 넘어가셔서 2번, 3번, 4번, 5번 오답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서 이제 자신을 어떻게 했습니까? 대궐을 홀로 떠나 적객에 비유하며 눈물을 가두고 흐름에 돌아서는 모습에서 자신의 처지에 대한 서러움이 드러나는 거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가에서 대궐로 홀로 떠난 적객이 뭐죠? 이제 귀양 온 손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하는 것은 소외된 현실에 대한 어떤 고뇌와 연결이 된다는 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이제 3번도 마찬가지로 이제 평생 멀어져 먹은 뜻을 못하는 지인의 처지를 시움과 운명의 탓으로 돌리는 모습에서 정치적 이상의 좌절로 인한 고뇌가 드러난다. 여기는 좀 거리가 좀 있겠죠. 내용을 넘어가셔서 다음으로 4번 행로란 끝이었고 2000일을 오니 천리가 앞에 남았다라는 표현에서 지난날의 여정과 더불어 앞으로 이어질 화자의 뭐예요? 먼 부인길이 드러나는군. 내용도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 보시면 자 나의 충심 허국하니 뭔 줄 모른다는 표현에서 임금에 대한 충심을 바탕으로 열악한 현실을 긍정하려는 태도가 나오는 건 뭐예요? 충심허이 국한이 뭔 줄 모른다는 것은 이제 보기에 뭐예요? 유교적 이념으로 현실을 긍정하려는 자세 명확하게 보여준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가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셔가지고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제 고전소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전소설. 이제 고전소설의 어떤 우리가 테마는 바로 정진사전입니다. 정진사전. 자, 여기서 이제 주요 테마는 뭐 소기, 기법, 서사, 전개, 인물의 성격, 형상화, 갈등 구조, 해소 방식, 서술상의 특징, 효과 이렇게 4가지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특히 이제 이 고전소설, 가정소설에서는 일종의 공식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제 처첩 갈등이라고 하죠. 처첩 갈등. 처첩 갈등이 소재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첩이 착한 본처를 모함해가 내쫓고 남편은 나중에 후회하고 본처는 결국 누명을 벗고 돌아와서 행복하게 산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 정진사전도 이 공식에 아주 충실한 작품이 되겠습니다. 충실한 작품.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들을 쭉 넘어가셔서 보도록 할게요. 자, A에 나타난 서술상의 특징으로 이제 적절한 것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에 나타난 서술상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들을 체크를 하시면요. 자, A 부분 우리가 체크를 할 수 있겠죠. A 부분 보시면 소전은 붙어 있죠. 소전은 붙어 있는 부분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서술상의 특징을 알 수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적 독백을 통해 인물의 내적 갈등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A. 소전은 붙어 나 있는 이 부분은 내적 독백이 없습니다. 내적 독백이 아예 없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내적 독백이 없다라는 게 되겠고, 2번 현재와 과거를 교차하는 장면 전환 있습니까? 또 장면 전환도 없습니다. 3번 과장된 비유보다는 사실적인 행동 묘사가 중심이다 라는 게 되겠습니다. 과장된 비유보다는 상황의 급박함 나타내는 게 아니고 사실적인 행동 묘사가 중심이다. 행동 묘사 중심이다 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번 발화와 행동을 통해 인물 간의 반가운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뭐예요?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 범님 오시나이까 보이십니까? A 부분에 버선발로 뛰쳐나오는 발화와 행동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4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보시면 서술자가 박소전은 참으로 정이 많았다처럼 직접 개입하여 평가하는 부분이 없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개입하는 부분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겠네요. 4번. 자, 3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2번 보시면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 보겠습니다. 적절한 것 보시면 먼저 박소전은 규봉이 걱정되어 정진사댁을 찾아갔다라는 게 되겠죠. 정진사댁을 찾아갔다. 먼저 한번 보시면 박소전은 정진사댁에 찾아갔습니까? 안 찾아갔습니까? 우리가 보시면 정진사댁에 찾아갔습니까? 안 찾아갔습니까? 이게 박소저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찾아가지 않았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규봉 이제 창인이 이제 박소저의 집으로 온 것이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게 되겠고요. 2번 박소저는 노부인에게 창환의 병을 알리기 위해 금년의 집으로 보냈다라는 게 되겠는데요. 박소저는 노부인이 걱정될까봐 부디 소동치 말라며 오히려 병을 알리지 말라고 어떻게 금년에게 당부했죠. 그래서 두 개 다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 장인은 아픈 척 했지만 간신히 어떻게 최소저가 준 양곰을 다 먹지 않았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간신히 입을 열어 다 마시는지라 라고 하여 양곰을 다 마셨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되겠고요. 4번 보시면 일지는 이제 춘란에게 최부인에게 옥지안을 훔쳐오라고 지시하였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뭐예요? 지문 후반부에 어떻게 일지가 시비에게 춘란에게 옥지안을 도적하여 오라고 지시하는 장면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보시면 최부인이 침소에 박물을 팔러 나간 것은 차돌의 어떻게 부탁을 받은 게 되겠죠. 그래서 춘란은 차돌의 부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최부인에게 침소에 들어가 박물을 사라고 권유하였다라는 게 되겠는데요. 박물을 팔러 간 것은 차돌의 부탁을 받은 누구예요? 박물 장기수 이제 기녀다 되죠. 기녀가 된다. 그래서 5번도 틀렸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억 니은 티끌리를 보시면 기억 보시면 뭐예요? 우리 댁 소저 이제 와 계시니 너는 모름이 빨리 나와서 뭘 열어라 부터 쭉 나와 있죠. 자, 그래서 니은 보시면 쭉 내용들을 참고하셔가지고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일에 와서 모셔가거라. 너희 댁 노부인께서 소저가 참 기운이 몸이 좋지 않은 줄 알시면 걱정하심 등 아니하시라. 부디
소동치 마라 요 니은 부분이 되겠고, 우리가 하나씩 따라가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쭉 이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신다면 정답이 이제 3번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정답이 이제 3번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을 텐데, 니은 내용을 보시면 명일에 어떻게? 박소전은 노부인이 걱정할 것을 염려하는 자신의 의도를 드러내며 소동치 말라고 지시한다. 이런 말이 되겠고요. 그래서 리을에서는 뭐예요? 일지는 안부를 묻는 척하며 편지를 회수하려는 뭐예요? 진짜 의도를 숨긴다라는 게 되겠죠. 그래서 3번이 가장 적절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내용들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5번 보시면 이제 디귿 보시면 디귿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면 이제 비로소 묘한 기회를 만났으니 먼저 최씨를 사라져 없앨 계교를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디귿은 뭐예요? 사적 욕망을 위한 계략이다 라는 게 됩니다. 디귿. 사적 욕망을 위한 계략이다 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당위와는 거리가 멀다. 이 당위와는 거리가 멀다 라는 게 되겠고요. 그리고 미음에서 최씨 부인의 일지의 걱정에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곧 돌아오실 것이니 뭐 적적히 할 필요 없다고 뭐예요? 이 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단호하게 응수한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리을에서 보시면 리을을 한번 보시면 요사이 대감께서 출강하심에 가중이 적적치 아니오 어찌 지내시는지요? 라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리을에서 일지는 최부인의 안위를 우려하는 척 할 뿐이고 어떻게? 진짜 우려하는 거죠. 그냥 진짜 걱정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미음에서 최부인은 일지를 위로하고 있지 않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답이 3번이 된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3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제 찾는 겁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건데요. 먼저 자, 보기를 한번 보시면 어떤 내용이 있는지 정진사전에는 뭐예요? 속이기 기법이란 게 있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속이기 기법. 속이기 기법이 이 속이기 기법이 어떤 건지 잘 보셔야겠죠. 핵심적인 서사장치로 작용한다. 전반부에 남녀 겨눈다면서 인물이나 신분, 지위를 숨긴 채 특정 인물을 탐색하는 방편으로 속이기 기법을 활용하여 남녀의 결혼 과정에서 인과성을 부여한다. 후반부의 챙총담에서는 악의적 목적으로 속이기를 단행하며 이 과정에서 인물의 성격을 창출하고 인물 간의 갈등을 부각한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어떤 건지 하나하나씩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장을 한 창인이 뭐예요? 최소절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 1번 한번 볼까요? 자, 최소절을 속이며 방에 들어가 대화를 하는 모습에서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소절을 탐색하는 모습이 속이기 기법하고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적절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셔서 창인과 두 소저의 만남 이후 인연으로 이혼하게 되는 모습에서 창인의 속이기가 뭐예요? 이혼 후 연결고리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창인의 속이기가 두 소저와의 혼인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된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줄거리에서 나오죠. 줄거리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줄거리에서도 확인될 수 있다라고 되겠습니다. 체크하시면 되겠고 아직까지 안 끝났습니다. 박물장수가 편지를 숨긴 침소에 술을 놓고 있는 최씨 부인의 모습에서 모함을 당하는 어려운 처지에서도 누명이 벗겨지기를 조용히 기다리는 최 부인의 소극적인 성격을 알 수 있군 되겠습니다. 뭐예요? 최 부인이 모함을 당하는 어려운 처지에 누명이 벗겨질 조용히 기다리는 소극적인 성격을 알 수 있다 그랬는데 지문에서 뭐예요? 서술자는 최 부인이야 뭐예요? 뭐뭐 어찌 알리오 전혀 모르더라를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즉 뭐예요? 이 최 부인은 모함 당했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를 못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모르는 상황에서 기다리는 성격을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어떻게 이 논리적인 비약이 따라야 되겠습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 보시면 일지가 최 부인의
필적을 훔쳐내어 위조 편지를 꾸미는 모습에서 악행을 서슴지 않는 일찍 간사하고 악독한 성격을 할 수 있건 최근에 필적 위조하고 옥지안을 훔치는 계략을 꾸미는 모습은 뭐예요? 간사하고 악독하죠. 요 내용들을 알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5번. 일지가 창인이 집을 비운 사이 최씨 부인을 몰아내는 계략을 꾸미는 모습에서 속이기 과정에서 처첩 간의 갈등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첩의 일지가 정실 부인인 최 부인을 몰아내는 계략은 앞서서 뭐예요? 처첩 갈등이라는 전형적인 갈등을 잘 보여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 이렇게 34번까지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문학 해설이 이제 끝났고요.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선생님께 이제 질문을 해주면 항상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